내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나는 세상에서 내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실한 사람은 결국 강해집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원하면 기필코 해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한 당신의 귓가에.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박성혁 지음, 다산문고 출판,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좋아하셨나요? 공부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로도 뭔가 가벼운 느낌은 아니죠. 하지만 학창 시절을 지나 어쨌든 성인이 되어 보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해볼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다시 그 시절로 갈 수 없지만 지금 그 시절을 겪고 있는 나의 자녀 또는 인생 후배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지금 시작할게요. 나는 공부할 수 없었다. 잭 런던 이야기. 187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나는 잭 런던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 집안은 쫄딱 망했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알아 누우셨는데 빚쟁이들이 자꾸만 몰려드는 통에 나는 돈을 벌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곤 나 하나뿐이니까요.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판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부담에 언제나 어깨가 무겁습니다. 쓰디쓴 인생이 고달픈 나는 고작 10살입니다. 다급한 만큼 시키는 족족 닥치는 대로 일합니다. 내 키보다 큰 자전거에 까치발로 올라타 낑낑대며 신문 더미를 옮겨 실으면 새벽 3시가 되고 그때부터 집집마다 신문을 돌립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자빠졌다 일어섰다를 되풀이하느라 팔꿈치며 무릎은 멀쩡한 데가 없습니다. 어쩌다 길바닥에 신문이라도 흘렸다가는 사장님에게 온갖 욕설을 들으며 혼나기도 해요. 날이 밝으면 길바닥에 주저앉아 목이 터져라 장사를 합니다. 물론 좌우에는 수십 년씩 장사해온 베테랑 어른들도 그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처럼 내가 돈 벌 기회는 돌아오지 않아요. 눈치만 늘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루 장사만 망쳐도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하는걸요. 나는 늘 초조합니다. 콸콸 장대비가 쏟아져 다들 장사를 접어도 나는 홀로 남아 손님을 기다립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건 좀 사달라고 소리쳐요. 두 팔을 머리 위로 흔들어대며 제발 여기 좀 봐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거짓골이 따로 없죠. 나는 누구보다도 배고픔을 잘 아는 10살이거든요. 틈틈이 볼링장에도 가야 해요. 손걸레로 넓디 넓은 바닥을 반질반질 하도록 닦습니다. 아이스크림도 팔러 다녀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지만요. 그래도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고 오늘도 땀 뻘뻘 흘리며 온종일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닙니다. 아이스크림 손님은
10중8구 또래 아이들이에요. 골목마다 왁자지껄 깔깔대는 무리를 보면 마음속 깊이 부러워요. 하루만이라도 어울려 다니며 나도 좀 놀아보고 싶습니다. 어떨 땐 눈물이 핑 돌아요. 댁에서 아이스크림을 산 패거리가 아이스크림을 한 입씩 덥석 베어 뭅니다. 지켜보고 있자면 나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나는 하루 내내 일해도 결코 사 먹지 못할 아이스크림입니다. 허구한 날 팔아만 받지 한 번도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는 아이스크림 맛. 밤이면 밤마다 그 맛을 상상하다 잠이 듭니다. 차마 먹고 싶다고 졸라보지는 못했지만요. 건들건들한 아저씨 손님들도 나를 힘들게 합니다. 밀렵꾼이나 해적 아저씨들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멱살 잡고 윽박질러 돈을 뺏어가고 머리통 터지도록 매로 때리죠.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어 눈이 안 떠지기까지 합니다. 억울하고 괴로워요. 한 번은 다짜고짜 나를 돌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목덜미를 구둣발로 확 짓밟는 게 아니겠어요? 숨 막혀 캑캑대는 나를 당장 죽여버리겠다면서요. 나는 너무 놀라 몸을 벌벌 떨다 비굴한 표정으로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면서 목숨을 구걸했어요. 비참하지만 무섭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도와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길바닥에서 나는 점점 지쳐만 갑니다. 마음 붙일 곳이라고는 도서관 뿐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누리는 호사죠. 공부는 비루한 내 삶을 견디게 해주는 따스한 위안입니다. 눈치 보는 일을 멈추고 내 머릿속에 좋은 것을 채워 담는 이 시간이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내가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할 유일한 이유죠. 언젠가는 나도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아이들처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공부할 겁니다. 징그러운 운명의 족쇄에서 탈출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번듯한 직업을 갖고 싶어요. 상상해 볼 때마다 가슴이 잔뜩 부풀어 오르고 입꼬리가 쓱 올라갑니다. 공부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울컥 의욕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낍니다. 그렇다고 돈 버는 일을 내팽개칠 처지가 못 되니 가고 싶을 때마다 도서관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장 바닥에서 억울한 꼴 당하면 책을 읽고 아이스크림을 팔다 서러울 때 공부합니다. 그래도 곧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나아져야 하는 집안 형편이 갈수록 더 나빠지기만 하는 겁니다. 13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 신나게 공부해 보리라 마음속으로 정해 놓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나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13살의 나는 풀이 죽어 학교에 가는 또래 친구들의 뒷모습만 부러운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 아이스크림 못 사 먹는 것도 서러운데 돈 없다고 학교까지 갈 수 없다니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학교는 나에게 또 하나의 아이스크림이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가야 할 곳은 학교가 아니라 통조림 공장이었습니다. 불어난 빚을 갚으려면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니까요. 통조림 공장이라고 해봤자 돼지우리에 조잡하게 만든 곳이었죠. 역겨운 냄새가 콧속을 찌르는 곳에서 나는 하루에 19시간씩 일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쫓기다 보면 허리 한번 펴기도 힘들어요.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통조림이 와르르 쏟아져 버리거든요.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하고 싶은데 답답함이 밀려듭니다. 나에게는 공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마저도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한참 일하고 있으면 이따금 창문 너머로 학교 가는 아이들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들끼리 신나서 뭐라고 짓거려대다가 늦었는지 우당탕 뛰어갑니다.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나도 공장을 박차고 나가 당장 학교에 가고 싶을 만큼요. 그럴 때면 나는 얼른 입을 손으로 틀어 막습니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1888년 나는 13살 잭 런던입니다. 나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부할 기회는 어줍잖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기회는 놀라운 기적과 절묘한 행운이 거듭돼 가까스로 탄생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지금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단코 같을 수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이란 걸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특권을 멋지게 발휘하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공부할 기회를 짓밟힌 사람들의 꿈까지 더불어 안고 달리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니까요. 늦었다. 아니다.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지금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닐까요? 라고 합니다. 적당히 덕담이나 좀 던져주고 무책임하게 등 토닥거려 주는 것, 저는 못하겠습니다. 거짓말하기 싫습니다. 점수 차이를 극복하려 해봐도 진도 차이와 능력 차이가 발목을 잡을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아도 잘 안 될 겁니다. 포기하세요. 미안하지만 늦었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점수 차이든 능력 차이든 진도 차이든 내가 다 돌파해버리고야 말겠다는 독한 각오. 그까짓 걸림돌 따위 깡그리 없애버리고 나를 힘껏 일으켜 세우리라는 뚝심 말입니다. 터져버릴 듯 뜨거운 마음으로 넘쳐 흐르는 절실함으로 반격의 칼날을 뽑아든다면 나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단 하나뿐인 돌파구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 혼자만 알잖아요. 지금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내 가능성을요. 내가 얼마나 무섭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날아오를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지독한 역전을 이뤄낼 사람인지
꺼내 보여준 적 없어.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안에 꽁꽁 가두어 놓은 진짜 나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악바리처럼 덤벼들 준비된 진짜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뜨거운 힘 한 번 발휘도 못 해보고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굳어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공부의 본질이 경쟁이 아닌 성장이라는 점이에요. 다른 놈 이기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늦었느니 아니니 하는 소리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까? 나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끝끝내 내가 열망하는 바를 이루어내는가 뿐인데요. 나약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어설픈 위로에 덥석 안기지도 말고 눈 딱 감고 이 악물고 한 번은 힘껏 밀어붙여 보세요. 시도조차 안 한 거면서 못한 거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가 가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입니다. 나는 비겁한 겁쟁이가 아니니까요. 나는 알아요. 어쩌다 내가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며 두려워하게 됐는지, 내 공부의 발목을 잡는 회방꾼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버릇을 도려내고 어떤 마음을 뽑아내야 힘껏 달릴 수 있는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고만고만한 노력을 나름대로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럴 거라면 늦었습니다. 포기한 게 나아요. 그러나 인생에서 꼭 한 번 멋지게 날아올라 보고 싶다면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진짜 나를 흔들어 깨워보고 싶다면 과감하게 뛰어들겠다고 선언하세요. 최고의 내가 만들어낼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내가 열망하는 삶을 이뤄내고 싶다면 내 인생 첫 번째 관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돌파해 봅시다. 한 번도 진짜로 다 쏟아부어 본 적 없었잖아요. 이보다 더한 노력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최선 다해본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꼬박꼬박 조금씩 여지를 남겨두었잖아요. 더 꺼내 쓸 수 있었던 내 에너지, 더 드릴 수 있었던 내 시간, 더 이끌어낼 수 있었던 내 치열함까지 진짜로 다 쏟아 부어 본 적 이제껏 한 번도 없었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절실한 사람은 결국 강해집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원하면 기필코 해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을 줄줄 흘려보내고 난 후에야 퍼뜩 정신 차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그 모든 잘못들이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만 깨달았어도 결코 하지 않았을 짓이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저는 뺀질된 값을 아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더없이 당연하고 그래서인지 더없이 쉽게 잊혀지고 마는 아주 단순한 진리. 내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나는 세상에서 내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다. 아까워요. 이토록 단순한 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짓에만 몰두했던 시간들.
귀하게 써서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한 뼘씩 채워야 했어요. 내 인생 귀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순간순간 지금 뭘 할까를 정하는 작고 사소한 판단이 모여 내 하루를 이루고 그 하루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의 나를 좀 더 강하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내 인생을 하찮게 여겼고 나를 그다지 사랑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거는 기대도 별로 없었어요. 내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녹슬고 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저는 어리석고 멍청했습니다. 결코 끝이 나지 않을 바퀴를 굴리는 햄스터처럼 저는 옴짝달싹 못하고 하던 짓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를 놓아버렸고 그러다 보니 차츰차츰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수록 나빠지는 제 모습에 실망한 저는 더욱더 인생을 귀하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결국 내 인생이 엎질러진 물이라고 자포자기해버렸고요. 그러나 한 번뿐인 내 인생은 무척 귀해요. 나에게 이 기회는 절대로 2번 주어지지 않거든요. 껐다가 다시 켤 수도, 되감을 수도, 멈출 수도 없이 오직 딱 한 번, 우리는 인생을 딱 한 번 살아볼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멋지게 한번 힘껏 내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놓아버리고 내팽겨 쳐두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게 미안하잖아요. 몇 년 후 혹은 삶의 끄트머리에 가서 뉘우친들, 그렇다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게 인생이니까요. 내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엄마 아빠 말고 나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귀하게 써주세요. 나를 위해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귀하게 채워주세요. 다른 누군가 말고 오직 나를 위해서. 공부는 내 마음을 한 뼘씩 성장시킨다. 멋진 탐험인 공부는 내 인생에 더 멋진 일도 해줄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가 해줄 수 있는 더 멋진 일이란 바로 내 인생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부하는 일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연속이라서 공부하는 동안 마음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내 인생 또한 한 뼘씩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공부의 핵심이죠. 공부를 잘 하려면 매 순간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만 있어봤자 마음이 딴 데 있으면 말짱 꽝이니까요. 너무 흥분된 마음으로도 혹은 너무 우울한 마음으로도 똑바로 공부할 수 없어요. 우쭐한 마음은 가라앉히고 머뭇거리는 마음은 다독여주고 가끔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은 좀 참기도 하고 은근슬쩍 숨고 싶은 마음은 다그쳐가면서 다들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나를 좀 알겠다 싶은 때가 딱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없지만 나는 숨쉬는 순간마다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속상한 일이면 지금쯤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겠네. 얼른 달래줘야겠다. 딱 좋아. 차분하고 평온한데
금상첨화로 잡념도 없어. 오늘 공부 좀 달려야겠는걸? 하는 식으로요. 내 마음 다루는 솜씨가 부쩍부쩍 좋아지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내가 잘 알게 되니까요. 이러는 사이에 마음의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마음이 무너질 만한 날에도 벼랑 끝에 철퍼덕 주저앉지 않게 될 만큼 공부하는 동안 이미 그런 경우를 겪어봤고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한 뼘씩 한 뼘씩 성장해 왔던 것이죠. 자기 공부는 엎질러진 물이라는 둥, 되도 않는 푸념이나 해대다가 눈꽃만큼 힘들면 나 몰라라 도망쳐 버리는 식으로 공부할 시기를 다 날려버려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제가 믿는 공부의 진짜 목적이죠. 제가 해본 공부는 내 인생의 보탬이 될 지식과 지혜를 손쉽게 득템하는 멋진 탐험이기도 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조만간 막이 오를 본격적인 내 인생을 위한 마음 단련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이었음을 훗날 깨달았습니다. 몸 나이는 매년 설날에 떡국을 먹을 때마다 자동으로 한 살씩 올라가지만 마음 나이는 내가 애쓰고 정성 들여 가꾸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을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공부의 진짜 목적은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업을 얻는다 혹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점수를 높이고 등수를 높여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닙니다. 공부의 진짜 목적은 인생이란 마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음은 내가 키워줘야만 자랄 수 있는데 공부하는 지금이야말로 그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가요? 평생 나와 함께할 마음 한번 키워볼 만하지 않은가요? 불의의 시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나서 흠뻑 물을 주고 아무리 정성껏 돌봐줘도 싹 하나 돋아나지 않죠. 잠잠하기만 합니다. 자그마치 5년 동안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느닷없이 쑥쑥 자라나기 시작하죠. 하루에 80cm씩 거침없이 올라가요. 30m가 될 때까지 멈추지도 않습니다. 30m는 남자 18명의 키를 합한 높이예요.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저 대나무가 혹시 푹 쓰러져 버리지 않을까? 위태위태한 대나무 줄기를 걱정하던 사람들은 모죽의 뿌리를 파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요. 모죽의 뿌리는 사방팔방으로 얽히고 설켜 땅속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 길이를 모두 합쳐보니 무려 4000m에 이르는 게 아니겠어요? 모죽은 5년 동안 땅속에 꼼짝없이 갇혀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래로 땅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치열하게 내공을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힘을 쌓으리라. 깊이를 더하리라. 장렬하는 태양을 향해 당당히 오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끝끝내 기적을 만들어내리라. 깊이를 다지고 내공을 쌓는 과정은 분명 지루할 거예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 홀로 갇힌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다져둔 뿌리에 힘이 없으면 나는 결코 하늘로 쭉쭉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어쩌다 높이 올라간다 쳐도 깊이가 없는 높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높이 오를 힘은 오르는 동안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땅의 힘과 물의 힘을 내 몸에 끌어모으는 뿌리의 시절. 바로 그때 인생의 태풍이 휘몰아쳐도 끄떡없을 단단한 힘이 생겨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은 내 인생에 있어 뿌리의 시절입니다. 아직은 뿌리의 시절을 겪어내야 하는 나를 괜한 조바심으로 괴롭히지 말고 힘이 충분히 붙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더 깊이 땅을 뚫을수록 뿌리가 더 단단해질수록 나는 더 높이 뻗어 오를 테니까요. 놀랍도록 높이 뻗어 오를 테니까요.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는 현실에 없다. 어릴 적 우리가 읽던 동화책에는 마법과 요술이 허다했습니다. 주인공은 그저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것을 손쉽게 움켜쥐었어요. 짠 하고 소원이 이루어졌죠. 말 그대로 동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동화 속 꿈나라가 아닌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에서는 생각만으로 짠 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마땅한 고생과 노력을 쏟아붓기 전에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딱 그만큼의 고통을 버텨내야 합니다.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왕관을 씌워주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우연히 왕관을 얻었다 해도 그 왕관을 지킬 수 없을 테고요. 모든 꿈에는 일종의 가격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값은 오직 내가 쏟은 정직한 노력으로만 치를 수 있죠. 노력값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꿈을 가질 수 없어요. 갖고 싶은 꿈을 이리저리 구경하거나 만져볼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노력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끝끝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합당한 고생을 해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멋진 꿈이라도 그저 헛된 욕심에 불과할 뿐이에요. 고생할 각오 없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 망상이니까요. 넋놓고 하염없이 물만 바라봐서는 결코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뚝딱뚝딱 배를 만들고 땀 흘리며 노를 젓고 파도를 만나면 파도와 싸우고 땡볕이 내리쬐면 그 땡볕을 견디는 고생을 겪어내야만 바다를 건널 수 있죠. 나 저 바다 건널 거야. 바다 한번 건너보고 싶다. 입술이 마르도록 떠들어대면서도 속으로는 파도와 땡볕에 맞서 고생 좀 해보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결코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겠다는 건 그 꿈에 딸려오는 가격표에 적힌 노력값을 모조리 치르겠다는 각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생이라면 기꺼이 치르겠다는 사람만이 꿈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운 좋게 공짜로 얻겠다는 심보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지 않고 지금도 경쟁자들은 저마다의 꿈을 향해 고통을 견디며 달리고 있으니까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솜사탕처럼 달콤하지 않습니다.
혀에 불이 난 것처럼 매운맛을 견디고 나면 바닷물을 입에 잔뜩 문 것처럼 짠맛이 밀려오고 겨우겨우 짠맛을 버티고 있을 때쯤 혀 속 깊숙이 쓴바귀 같은 쓴맛이 번져옵니다. 눈물 콧물 쏟아가며 참고 또 참다가 더 이상은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을 때야 비로소 입안에 달짝지근한 맛이 감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불편하고 지루하고 고약한 순간들 투성입니다. 공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감돌게 될 단맛을 생생하게 상상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혀가 아리도록 매운맛, 소금만큼 짠맛, 쓴바귀보다 쓴맛을 꿋꿋이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몫의 고통을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한 사람에게 앞으로 큰일을 맡기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뼈마디가 꺾이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궁핍하게 몰아넣고 그가 도모하는 일을 흔들어 어지럽게 하나니 이는 그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참을성을 길러주어 여태껏 할 수 없었던 일을 앞으로는 넉넉히 해내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공부하는 지금은 고통을 견디는 시간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나의 꿈, 즉 마침내 얻게 될 달콤한 순간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견뎌봅시다. 견딤의 크기가 내 쓰임의 크기를 결정할 테니까요. 60초 안에 불행해지는 방법. 공부라는 경쟁에서 이기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과의 경쟁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경쟁에서 크게 이겨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진실입니다. 나와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한 라이벌과의 쫓고 쫓기는 소모전을 그만두고 나와의 싸움에 절대적으로 몰입하라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라이벌 같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60초 안에 불행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먼저 교실이 한눈에 보이는 맨 뒷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왼쪽 맨 앞자리 친구부터 차례차례 뒤통수를 보면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저 친구는 가졌지만 나는 갖지 못해 부러운 것. 뭐든지 좋습니다. 성격이든 잘하는 것이든 외모든 주변 사람들이든 가진 물건이든 하다못해 집안이든 샅샅이 찾아 낱낱이 나열해 보세요. 7명만 넘어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참해지는 기분을. 끝없는 남과의 비교는 내 마음을 멀쩡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 괴롭히길 뿐이죠. 나를 비교로부터 지켜주세요. 나를 다른 사람과 쓸데없이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안 되는 이유 늘어놓지 말고 되게 할 방법을 찾아라. 불평불만하는 것이야말로 공부할 마음이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공부할 마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온통 공부할 수 없는 이유 투성이거든요. 주위에 온통 투덜거릴 만한 꼬투리와 내게 불리한 조건들만 가득해요. 내가 공부 잘하지 못하는 게 죄다 환경 탓, 주변 탓, 조건 탓으로 느껴져 공부하는 일이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피해자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힘이 쭉 빠집니다. 공부할 수 없는 이유는 못마땅한 환경, 주변, 조건 때문이 아니죠. 그것들을 탓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나 때문입니다. 고작 입버릇, 마음먹는 버릇 때문에 치르는 대가치고는 지나치리만큼 가혹해요. 뒤늦게 후회해봤자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만 따져봐도 나에게는 안 되는 이유가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오로지 되게 할 방법만 필요합니다. 환경이 부실하고 주변이 안 받쳐주고 조건이 부족하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할 방법만 찾아낸다면 나는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야죠. 나를 일으켜 세워야죠. 불평, 불만 따위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게 두고 볼 순 없잖아요. 불평, 불만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결코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에 불을 지필 수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 말고 되게 할 방법이 궁금해야 돼요. 불평, 불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환경이며 주변, 조건 따위는 결코 내 인생을 쓸어들일 수 없어요. 내가 탓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탓하면서 주저앉는 순간 내 인생 입장에서 진짜 나쁜 건 나를 둘러싼 조건들이 아니에요. 탓하던 내 태도와 주저앉은 내 마음가짐이 나쁜 거죠. 내 공부가 안 되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태도가 나빠서예요.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불평, 불만을 딱 끊어버리는 결단을 이제 내려야 합니다.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을지를 골똘히 궁리하기만 하면요. 나를 되게 할 방법, 찾고자 하면 반드시 찾아집니다. 투덜거리면서 안 되는 이유 늘어놓던 시간 정도면 충분하더군요. 내 마음속 불평불만이 슬며시 고개를 쳐든다는 건 아직 내 공부할 마음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내 마음을 돌봐야 할 시점인 거죠. 나를 찬찬히 되돌아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무릅쓰고 고백하자면 저도 한투덜 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모두 잘된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했는데 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몹시 몸이 약해 항상 운동에 힘써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존경받는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의 말입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찌 허약한 몸으로 남들 다 다니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구두를 닦는 불행이 좋았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참함으로 마음이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러니 작정하고 결심한 게 틀림없어요. 나는 이 불행을 불평하지 않겠다. 이미 벌어진 불운은 어쩔 수 없으니 나는 이를 마음속으로 다르게 해석하리라. 그리하여 언젠가 딛고 일어서리라. 자신에게 벌어진 온갖 악조건을 다 잘된 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렇지 않고는 마음을 붙잡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우뚝 선 날 주저없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악조건을 성공 비결로 꼽게 된 겁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은 모두 잘된 일입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은 좋은 배움으로 새겨졌습니다. 서로 경험할 때는 불쾌했거나 분노했거나 기분 나빴을지 몰라도 나는 지나간 일로 불쾌하거나 분노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모두 잘된 일이니까요. 겉보기에는 짜증스럽기만 하고 얻을 게 하나도 없다 해도 기나긴 인생에 언젠가는 값지게 쓰일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어떠셨나요? 오로지 내가 주인공인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은 리허설도 재방송도 없습니다. 단 한 번 생방송이 있을 뿐이죠. 나와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나의 찬란한 내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뿌리를 다지는 시간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의 귓가에 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